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에 있던 평가지표 내용 중 상담일지 작성 방법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상담일지 작성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감점이 되는 부분으로 평가자가 칭찬하는 상담일지 기록 방법에 대해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 내용에 대해 해석을 해보고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예시 내용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지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기존 지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근데 더 필수사항 부분이나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 방법 내용이 약간은 변경이 되었고, 또 배점도 무려 기존에 2점이었던 부분이 4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평가 기준 1번. 모든 수급자, 보호자와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리고 평가 방법은 기록입니다. 모든 수급자가 이 분기별 1회 상담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급자라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필수사항에 상담일자, 수급자명, 상담 직원명, 상담 대상자명, 그리고 관계까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일지 양식을 구성을 할 때 해당 필수사항 내용이 꼭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기준 1번 지표 적용기간 하단에 보시면 상담 직원명 및 상담 대상자명 관계는 공고월의 다음에 2026년 1월부터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6년 1월부터는 해당 필수사항이 반영된 양식으로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1번에 대해서 확인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상담 직원은 업무 분장 등의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을 말합니다. 즉 수급자나 급여 제공 직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로 포함인데, 평가를 받으실 때 많이 감점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업무 분장에 상담을 하는 직원으로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직원이 상담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상담을 한 내용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셨다가 결국에는 평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직원은 업무 분장표에 상담이 가능한 직원으로서의 내용이 꼭 같이 기재가 되고, 해당 직원이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상담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을 말한다. 상담 내용은 어렵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우리가 기관을 운영을 하고 실무에 있다 보면 많은 상담 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담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 실제 어르신의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보호자가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상태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보호자와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 당연하게 상담 내용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은 수급자의 상태, 욕구, 건의사항 등 광범위하게 상담 내용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급자 보호자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 상담 등 모두 인정합니다. 근데 일방향 소통, SNS로 정보 제공을 한다는 이런 예시로 인정하지 않으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이 부분은 이제 신설된 내용인데, 보통 기관에서 보호자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밴드라든지 모임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기관만의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드릴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꼭 SNS가 아니더라도 전화로도 우리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안내한다, 이런 식으로 일방향적인 소통 내용들을 간혹 상담일지에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말 그대로 상담은 주거니 받거니 이 양방향 소통이 필수이기 때문에 일방향 소통은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2번, 평가 기준 2번, 수급자 보호자의 상담 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으세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모든 수급자에 대한 상담 내용을 다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 중에 수급자 보호자 상담 결과를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근데 이 평가 기준 2번을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평가지표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간혹
프로그램 항목에서 이제 의견 수렴을 우리가 반기별 1회 봤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또 똑같이 우리가 급여에 반영했다라고 상담일지랑 연동해서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프로그램 항목의 의견 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한 번 더 급여에 반영할 만한 상담 결과를 작성을 하셔야 되시는데, 상담 결과 반영 여부는 급여 제공 계획서 또는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등을 통해 급여 제공 내용의 변경이 확인되어야 하며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급여에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증빙 서류를 확인을 하는지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급여 제공 계획서, 상태 변화 기록지,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 이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일로부터 꼭 30일 이내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을 해요. 연일회 이상 반영이라고 그냥 나중에 반영해야지 이런 조치 부분이 아니라 꼭 30일 이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있어서도 좀 감점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치에 따른 이런 반영 시기 놓치지 말고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월 1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소식지 발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쉬워 보이잖아요. 그냥 분기별 1회 이상 모든 수급자 대상 상담을 진행을 하고 또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을 하면 되는데, 왜 감점이 많이 되냐면 상담을 실시를 했을 때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 내용이 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공단에서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 기준 2번에 적합한 연일회 이상 급여에 반영하여 제공한 부분이 어떻게 눈에 잘 보여야지만 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시 문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일지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대화체로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서화해서 뭔가 이렇게 뭐뭐 했음, 그랬음 이런 식으로 요약한 방법으로도 상담일지를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이런 상담일지, 회의록 이런 부분은 실제 대화를 나눈 부분에 있어서는 대화체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체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의사전달 내용을 대화체로 작성을 하다 보면 조치 내용이라든지 문서화로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대화체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수 있고, 또 이런 대화체 문서는 좀 더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저는 이런 상담일지나 회의록은 대화체 작성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일지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상담일지는 보통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용일정 변경이에요. 이용일정 변경 같은 경우 해당 이용일정이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자 요청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의 특이사항으로 그 건별로 작성을 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 그리고 급여 계약 내용과 달라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 변경을 예시로 상담을 진행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상담일지를 우선 일상적인 이런 수급자 어르신의 생활 모습이라든지 가정에서 생활 모습 내용을 함께 가볍게 나누다가, 보호자가 토요일 이용을 안 했는데 이번 달부터 다시 토요일 이용을 하고 싶다. 너 혹시 원하는 날짜에만 요청드리고 출석해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상담자가 이용해보시고 추후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안내드리겠다. 그랬을 때 이제 조치 내용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조치 내용은 이용을 희망하는 토요일 일정에 차량 배치 및 이용 계획을 수정하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반영 내용은 일시적 토요일 이용 시 급여 제공 기록지 건별 기록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드리는 상담일지 예시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히 상담 내용, 조치 내용이 아니라 어느 문서에 내가 이 조치 반영 내용을 정리를 했는가를 한번 언급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상담일지를 다 작성을 했잖아요. 분기별 1회 이상. 근데 나중에 당연히 평가가 오기 전에 실무자분들이 평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반영의 내용이 있었는지를 다 체크를 하시면서 기록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상담 일지를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 봤을 때 이 분의 조치 내용이
한눈에 잘 작성이 되었는지, 반영된 내용이 어느 문서에 있는지를 상담일지에도 잘 기재를 해놓으면 훨씬 더 평가자가 찾기도 쉽고 반영 내용을 한눈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치 내용, 조치 반영까지 해서 어떤 문서에 어떻게 내가 조치를 했는지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놨습니다. 예시 2번을 볼게요. 만약에 어떤 수급자 어르신이 위험 물품을 소지를 해서 기관에서 문제 행동을 보였다. 근데 보호자가 아무리 관리를 해줘도 밖에서 주워서 센터에 출석하는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 그래서 한 번 더 본인에게 설명과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 이거를 문제 행동의 대처 부분으로 보호자도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반영으로 위험 물품 소지 금지에 대해 수급자 보호자에게 전체 안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월별 가정통신문에 위험 물품 종류, 소지 금지에 대한 안내 발송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치를 어디에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월별 가정통신문에 이 부분에 발송 진행된 게 확인이 되고 또 급여 제공 기록지에 보호자 요청으로 가정통신문 소식지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해서 발송을 했다. 이런 부분을 급여 제공 기록지에도 같이 작성을 해서 연관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시 3번으로도 이용 시간에 대한 변경이기도 하지만 차량 순번으로 하차를 마지막으로 차량 순번을 좀 바꿀 수 있냐, 제가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로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이용 시간 변경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언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예시로 병원 일정으로 조퇴를 해야 하는데 검사가 있으니 물, 간식, 점심 식사 모두 제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용시간 변경부터 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잠시 식사 제공을 잠깐 멈춰달라고 보호자분이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금식 진행,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록을 했다. 이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기관에 투약 의뢰를 해서 기관에서 복용을 하던 약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병원 재진료를 받더니 잠시 투약을 중단하라는 의사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분이 기존 복용하던 점심약은 중단되었고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투약 의뢰할 약은 없다. 요청드릴 약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의 급여 제공 계획서에 당연하게 투약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었을 거예요. 보호자가 의뢰를 했고 실제 해당 어르신은 투약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변경이 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드시던 약이 중단이 되었고 이제 의뢰가 당분간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급여 제공 계획서가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담일지 조치 반영 내용에 간호약 복용 관리에 대한 급여 제공 계획서 제수림 및 통보, 그리고 급여 변경 사유 기록지를 작성을 했다. 이 부분이 조치 반영으로 들어가면 해당 어르신께 그럼 급여 제공 계획서와 급여 변경 사유 기록지를 우리 평가자가 확인을 해야겠다라고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로도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제 많이들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나 당연히 생활 관련된 거는 이제 요청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확인 방법의 내용처럼 프로그램 의견 반영에 있는 수렴 내용과 혹시 중복이 되면 또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살짝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부분, 이러한 이용 부분, 그리고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요청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위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조치 반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만약에 해당 어르신이 많이 운동을 하지 않는 어르신인 거예요. 그래서 점차 신체 기능이 계속적으로 저하가 되고 있는 어르신인데 보호자가 근데 지금 움직임이 많이 안 좋으니 센터 내에서 좀 실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아니면 제자리 걷기라도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만약 운동을 좀 개별 운동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상담일지에 반영을 할 때 조치 내용에 그럼 수급자 어르신께 이제 오침 시간이나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자전거 운동이나 의자를 잡고 제자리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다,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급여 제공 기록지에 실제 오침 시간에 우리가 제자리 걷기 운동을 진행을 해드렸다, 1:1 보조를 해드렸다, 아니면 자전거 운동을 좀 유도를 했다, 이런 부분이 연일회 이상 반영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공단평가 우수 사례 내용을 봐도 그러한 활동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 부분,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우실 건 없으세요. 그리고 연일에 이상 반영이 있고 모든 수급자가 대상은 아니지만 실제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분명히 요청사항이 보통 한 분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1회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조치 내용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소한 조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담 일지에 잘 기록을 해 놓으시고,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급여 제공 계획서나 상태 변화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이러한 근거 자료 서류에 적극적으로 다 기재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상담 일지 관련 배점 부분은 평가에서 잘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상담일지 평가지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보호자, 수급자와 계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작성돼야 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담일지 양식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조치 내용이 30일 이내 반영된 내용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상담 결과에 대한 반영 내용으로 근거 자료 확인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아쉽게 감점되는 기간이 그래도 좀 있습니다. 해석해드린 평가지표 내용과 상담일지 예시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